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반포대로 158번지에 위치합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지방법원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나 그렇듯이 검찰청과 법원은 함께 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사이에 제법 큰 길이 났을 정도로 규모면에서 역시 서울입니다. 그 사이길에는 많은 차량이 오가고 반드시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서 있습니다. 고독한 시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눈길을 줄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혼자 시위를 합니다. 그야말로 고독한 몸부림입니다. 1인 시위는 우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시위는 무엇일까요? 경찰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위란 두 사람 이상의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때 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등을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장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있어야 시위가 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닙니다.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담는 내용으로 시위하면 1인 시위라도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민주시민의 1인 시위를 바라보며 검찰청 문으로 들어가면 역시 법원보다 훨씬 한가합니다. 물론 검찰청 내에서 1인 시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출퇴근하고 검사의 소환을 받은 피의자, 참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반한 가족과 변호사들이 오가지만 그래도 한산합니다. 더욱이나 아무도 정원의 나무나 꽃에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영하는 수상한 파트너, 수트너의 검찰청 정원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매우 로맨틱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을 실제는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아예 눈을 감거나 오로지 앞만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 건물로 곧바로 향합니다. 정원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에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마당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무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꽃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 있는 게 당연하고, 소나무는 정절을 상징하니 검사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집니다. 대나무 역시 고등, 즉 정직을 상징하니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검찰청 정원에는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하고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원수가 아닙니다. 배롱나무는 목백일홍, 백양수, 간지름나무, 원숭이가 떨어지는 나무 등 이름도 많습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얼굴을 갖습니다. 우선 나무 백일홍, 즉 목백일홍, 백일홍나무 또는 자미수, 자미수는 붉은 꽃나무란 뜻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까닭은 붉은 빛을 띠는 나무 껍질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은 백일홍과는 전혀 다릅니다. 백일홍은 국화꽃과에 속한 꽃입니다. 배롱나무는 여름 내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이 100일 동안 피는 나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송이의 꽃이 100일 동안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꽃들이 연달아 여름 내내 피기 때문에 100일 동안 꽃이 지지 않는 나무라는 뜻에서 나무 백일홍인 것입니다. 배롱나무는 전국의 유명한 불교 사찰에 많습니다. 그래서 절 앞마당 나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순천의 송광사, 서산 개심사, 속초 신흥사, 거창 선운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만은 아닙니다. 안동의 병산서원, 담양의 명옥헌에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유교의 서원이나 선비의 저택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배롱나무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심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불가에서 보는 배롱나무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배롱나무가 해마다 껍질을 벗는 것처럼 출가 수행자들은 세속의 욕망을 떨쳐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반면 유교에서는 나무 껍질이 매끈거려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청렴을 상징합니다. 결국 불가든 유가든 공통적인 메시지는 배롱나무처럼 청렴과 무소유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꽃이 담는 상징성도 의미가 깊습니다. 우선 붉은색 때문에 자미수라고 불렸는데 천문에 자미궁이란 별자리가 있고 큰 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로 북두칠성이 주위에 배치되어 있고 자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미궁은 하늘나라의 황제, 즉 천재가 머무는 곳으로 세계의 중심이란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당나라 때
권력의 핵심 기관인 중서성과 한림원을 삼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배롱나무를 넘치게 심었습니다. 배롱나무 꽃처럼 인재가 넘치고 넘치라는 희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권력과 인재의 상징은 앞에서 언급한 청렴과 무소유와는 정반대됩니다. 배롱나무의 붉은 꽃은 일편단심, 즉 절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절개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사육신의 성산문입니다. 어린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삼촌 세자에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육신의 리더격인 인물이 성산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산문은 배롱나무를 좋아해서 백일홍이라는 한시를 남겼습니다. 지난 저녁 꽃 한 송이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 한 송이 피워서 서로 일백이를 바라보니 너와 대작하며 즐겁게 술잔을 나누리. 이건 저의 번역입니다. 다행히도 후손들이 성산문의 묘서에 배롱나무를 심어 조상의 깊은 뜻을 대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일편단심 성산문의 배롱나무에 걸린 붉은 꽃은 우연히 6장의 꽃잎과 6장의 꽃받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사육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편단심, 절개의 뜻을 깊이 강조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나무 줄기가 매끄럽기 때문에 여인의 나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대갓집 안채에는 배롱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디딜바가 남녀 교접을 연상시킨다 하여 집안에 들이지 않고 걸목 어귀에 두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더욱이나 꽃이 진 뒤에는 나뭇가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무소유의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배롱나무와 연계되는 단어들, 청렴, 무소유, 절개, 일편단심 등과 같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롱나무 꽃은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꽃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설에는 바람둥이 남편의 묘자리에 배롱나무를 심어 여름 내내 피는 배롱나무처럼, 그리고 향내가 없는 배롱나무처럼 죽어서는 향기가 없는 여자들과 떼약볕 아래에서 100일이고 1000일이고 즐기도록 지내보라는 저주 내지 원망의 뜻을 담았다는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배롱나무는 절제의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검사들의 외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혼의 자식 때문에 세상의 눈앞에서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내연의 여인 때문에 비리의 의혹에 빠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특히 직과 떨어져 근무해야 하는 현재의 검사
순환 근무제 때문에 검사의 절제력이 무너지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배롱나무는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고 부귀와 인재를 상징하지만 청렴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모순입니다. 이 모순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니, 이 모순이 오늘날 우리 검찰이 나갈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검찰을 개혁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검찰은 권력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길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과 검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좋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높은 연봉의 공무원이며 엘리트로 충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권력기관 중에 하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 정원의 배롱나무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청렴과 절제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국민들은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청렴하고 독립적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제도 혁신이나 인사 혁신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배롱나무는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개혁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하고 독립적이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검찰청 정원의 배롱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서초동의 검찰청을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정원을 지나며 배롱나무를 한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어떨까요? 점심때쯤 2호선 전철을 타고 서초동에서 검찰청으로 한번 나들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